최근에 이 한국 영화요, 상당히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뭐, K 드라마다 해가지고, 뭐, 넷플릭스 영화 해가지고, 한때는 오징어 게임이 아주 큰, 주목을 받았죠. 근데 최근에 이 수리남이라고 하는 또 이 영화가 개봉이 됐는데, 상당히 또 대박을 쳤습니다. 근데 이 수리남, 네, 저도 뭐 생소한 이름이고 잘 몰랐는데, 남아메리카에 위치하고 있는 인구 50만의 이 작은 이 국가라고 합니다. 근데 아마 이 수리남이라는 그 국가를 이제는 영화 제목으로 정했고, 그리고 또 이 마약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저는 영화였죠. 그래서 아마 이 영화를 보면은 수리남이 이 마약 국가라고 하는 뭐 그런 이미지를 강하게 미칠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수리남 이 정부 측에서는 뭐 한국 정부에도 항의도 하고, 그리고 이 영화를 상대로 이렇게 또 뭐 손해배상 청구라고 그럴까요? 어쨌든 강력하게 이렇게 나오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네, 한번 좀 그 영화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지난 9월 9일 넷플릭스가 공개한 6부작 앱 드라마 수리남. 네, 이 영화는 이 범죄와의 전쟁, 공작 등을 만든 윤종빈 감독의 작품으로 황정민, 하정우, 네, 뭐 대표적인 한국의 인기 있는 영화 배우들이죠. 이들이 이제 출연을 하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동명의 남미 국가에서 활개를 치는 한국인 마약왕이 그리고 그를 잡기 위해서 이 국가정보 비밀작전에 합류한 민간인 사업가의 이야기를 다룬 그런 영화인데, 실제 수리남 현지에서 제작된 곳은 아니라고 해요. 이 제주도하고 이 도미니카 공화국 등에서 이 촬영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영화 제목이 이제 수리남이고, 또 수리남이 실제적으로 이제는 마약 국가로 이렇게 비치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수리남 정부가 즉각 반발을 하고 나왔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알베르트 림단 수리남 외교장관이 제작사 상대 법적 대응 검토, 한국 정부도 항의할 거, 뭐 이렇게 얘기하고 나왔는데요. 근데 이렇게 이제는 한국 영화가 이렇게 뭐 좀 뭐랄까요, 무리하게 이 혐오 현상을 좀 불러일으키는 그런 측면들이 있죠. 그래서 이 수리남도 어떻게 보면은 이 50만 인구의 어떻게 보면 작은 국가인데, 좀 너무 한국 영화가 흥행에만 이 목적을 두고 그 국가에 대한 어떤 이미지, 뭐 실추,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 신경을 쓰지 않았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지탄을 받을 요소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영화가 이제 뭐 K 드라마다, K 영화다 해가지고 뭐 세계적인 관심을 이렇게 불러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한국 영화계가 좀 이제 책임감을 가져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영화 이야기를 하는 게 2017년도인가요? 그때 우리 중국 동포와 관련된 영화가 있었죠. 뭐 청년 경찰, 그리고 이 범죄도시. 그때 우리 중국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이 대림동하고 이 가리봉동을 배경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그러면서 이 대림동하고 이 가리봉동이 이 조선족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인데, 이 범죄의 소굴처럼 이렇게 그려지는 뭐 그런 영화가 개봉이 됐습니다. 그때 뭐 중국 동포 이 단체들이 또 들고 일어나서 그 영화사를 상대로 이렇게 뭐 상영금지 촉구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손해배상 청구도 했습니다. 그때 처음에 그 청년경찰 영화가 나왔을 때 저도 전 제보를 받고 그 영화를 보신 한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상당히 좀 비인간적인 그런 장면들이 있고, 이 조선족 동포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이 혐오를 불러일으키고 안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해서 좀 동포 단체들이
좀 항의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냐 하고 저한테 이렇게 제보를 주신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바로 그 영화를 영화관에서 좀 보게 됐죠. 그리고선 그거를 이제는 기사로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동포 단체들이 좀 나서서 이 영화에 대해서 좀 항의를 할 필요가 있다. 가만히 있으면은 더 만만히 보고 계속해서 이런 영화가 계속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는 뭐 동포 단체, 뭐 동포 언론사 관계자들이 모여서 이 대책위를 만들고 그렇게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는 가리봉동을 배경으로 하는 이 범죄도시라는 영화가 또 나와서 이 범죄도시, 뭐 이름 자체가 또 자극적이잖아요. 이 청년 경찰은 이 사실 제목적으로서는 큰 그렇게 뭐 혐오감을 주는 그런 내용은 없는데, 그러나 이제는 그 내용하고 이 그런 설정에 있어서 좀 그런 문제가 있었고, 이 범죄도시는 뭐 제목 자체가 상당히 자극적인 측면이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청년경찰보다 더 이 폭력성이 강한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 청년경찰이 한 달인가에 2달 먼저 이 개봉이 돼서 이 청년경찰 이 상영금지 뭐 가처분 이 법정 소송도 벌이고 계속해서 이제는 집회도 갖고 이제 한국 언론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그 대책위에 여러 가지 뭐 집행이나 막 기획 뭐 이런 거를 맡아서 좀 진행을 해 왔고, 계속해서 또 이제 언론 홍보 뭐 이런 거를 이제 맡아서 뭐 그때 진행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동포들이 그렇게 또 들고 일어났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뭐 영화사로부터 이렇게 사과도 받게 되고, 그러니까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지금 보니까 뭐 영화나 이런 데서 이 조선족과 관련돼서 그런 혐오 표현이라든가 뭐 이런 게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는 이렇게 한국 영화 이 바로 세우기 이런 뭐 대책위원회 이런 명칭으로 하면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뭐 조선족 동포를 비롯해서 그러니까 이주민을 상대로 이렇게 뭐 범죄 영화를 만든다라든가 뭐 이렇게 이렇게 뭐 혐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주의와 각성을 주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또 이렇게 국제적으로 또 수리남이라고 하는 50만 인구밖에 안 되는 국가에 대해서 또 이렇게 또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뭐 그런 영화로 뭐 이렇게 또 했다는 거 좀 착잡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런 부분에서 한국 영화사가 세계적인 어떤 콘텐츠로 발전하기 위해서 좀 성숙되어지고 그런 부분까지도 좀 생각을 하는 그런 영화가 좀 만들어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뭐 이 영화 뭐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이 2017년도 청년경찰 또 범죄도시 관련 또 그 당시에 중국 동포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났던 뭐 그런 때가 있는 생각이 나서 뭐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응원합니다. 네, 박영희님 감사합니다. 네, 수리남 잘 봤습니다. 네, 뭐 저는 수리남 영화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언론에 이렇게 나온 걸 보고 이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뭐 상당히 뭐랄까요, 이 히트를 쳤죠. 그래서 뭐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히트를 쳤고, 뭐 이것 때문에 또 수리남이 물론 저는 마약 국가라고 하는 그런 뭐랄까요, 그런 그냥 혐오, 뭐 또 이런 거 붙긴 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뭐 수리남이 또 이렇게 또 많이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국 영화계나 뭐 이런 쪽에서 이 수리남에 대한 또 다른 좀 이미지, 어떤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한 어떤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이런 수리남 한인회장이 인터뷰한 이 기사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 수리남 이 99%가 이 허구다.
이 혐한 정서가 생길까 걱정이다고 하면서 이 조선일보하고 인터뷰한 기사도 있는데요. 한번 이 기사도 한번 볼겠습니다. 그 수리남에는 우리 한국인들, 한인회죠. 한인회가 결성이 되어 있고, 한때는 많게는 한 5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수리남에 살고 있는 그 한국인들, 네, 지금 몇 명이요? 한 5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때는 한 800명 가까이 달했다고 해요. 이분이 아마 뭐 수리남에서 지금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수리남 한인회장. 네, 한번 볼까요? 이 한국 제작진이 만든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수리남이 인기를 끌고 있다. K드라마의 힘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오지만은 한편에는 웃지 못하는 이들도 있다. 드라마에서 마약 국가로 묘사된 수리남에 거주하는 한인들이다. 네. 이렇게 좀 그쪽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이 또 이렇게 실상을 정확하게 알리는 노력을 하는 게 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남아메리카의 작은 나라인 수리남은 드라마가 공개되자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드라마 속 수리남의 이미지가 국가 정체성을 왜곡한다는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수리남을 담당하고 있는 베네수엘라 한국 대사관도 수리남에 거주하는 교민들에게 조심하라는 당부를 남겼다. 네, 이 영화 때문에 혐한 감정이 이제는 생길까 우려되니까 아마 제외공간에서는 이런 당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수리남은 볼까요? 정말 그렇다면 이 수리남은 위험한 나라일까? 이 조선비즈는 수리남의 정확한 상황을 들어보기 위해서 이재원 주 수리남 한의장을 만나서 이 전화로 인터뷰를 했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재원 74세이고요. 50년 동안 이 수리남에서 수산업에 종사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리남에 대해서 50년 동안 살아왔으니까 잘 알겠죠. 이 드라마에 너무 허구가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드라마에서 묘사된 것과 달리 수리남은 남아메리카에서도 치안이 좋은 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남 교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혐한 정서이다. 한국에 대한 또 역시 혐한 이런 정서다. 인구가 지금 수리남이 58만에서 59만 명 정도 되는 작은 국가인데 이 드라마 때문에 한국이 수리남을 비하했다는 소문이 퍼질까 우려된다. 이게 그냥 걱정이라는 것이죠. 네, 이렇게 뭐 영화 한 편이 또 이렇게 재외 동포들을 좀 불안해하게 만드는 그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앞으로 한국 영화계라든가 드라마 제작을 할 때에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수리남의 이재원 한인재형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남아있는 한인 대부분이 수리남에서 열심히 일하고 여기 국민과 함께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수리남 사람들도 온순하고 신사적인데 이런 오해가 생겨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가운데는 참전용사회장, 수리남 참전용사회장이고 수리남에 있는 한국전쟁 참전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전쟁에도 참여를 했었나 봐요. 수리남이요. 그리고 이재원 한인회장, 네, 이재원 한인회장, 뭐 이렇게 같이 사진을 찍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한국 영화와 관련돼서 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